그는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낡고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항상 젊고 명랑한 듯 했으며 패배를 몰랐습니다. It's been 84 days since I caught a fish. 그런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40일이 지나자 소년의 부모가 아들에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확실히 불운을 만난 것이라고. 그래서 소년은 그날 이후 부모의 명령대로 다른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It was Papa who made me leave. I am a boy, and I must obey him. I know, but it's quite normal. 그러나 소년은 내심 노인이 날마다 빈배로 돌아와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보는 게 슬펐습니다. Tomorrow is going to be a good day with this current. Where are you gonna go? Far out, so as to come in when the wind shifts.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He's got something. Big fish around this school. It has to be swimming nearby. 노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Eat it. Come on, fish. Eat it. Are you ready? Now. 노인은 두 손으로 힘있게 줄을 낚아챘습니다. 그러나 놈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My God, what a weight! I am being told by the fish. 이윽고 해가 지도록 고기와의 힘겨루긴 계속됐습니다. 저하고 겨루고 있는 상대가 겨우 한 사람이라는 걸, 그것도 노인이라는 걸 녀석이 알 리는 없었습니다. I would rather be that beast down there in the darkness of the sea. The fish is my brother, but I must kill him. 아니 그렇게 되길 기도하자고 노인은 다짐했습니다. I am glad we do not have to kill the stars. But imagine if a man each day should have to try to kill the sun. We are born lucky. 고기와의 싸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노인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버텼습니다. 노인은 살점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곤 천천히 씹었습니다.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불쌍해졌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몸 전체를 앞으로 웅크린 채 낚싯줄에 기대고 전신의 무게를 다시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손이 뜨겁게 탈 정도로 줄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노인은 잠을 깼습니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하자 금방 심하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줄이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노인은 온갖 고통을 억누르고자 애썼습니다. 자신의 남은 힘과 과거의 긍지까지 다 동원해 고기가 던져주는 극심한 고통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사를 높이 쳐들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니 지금까지 써왔던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내어서 물 위로 드러난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 옆구리를 내리찔렀습니다. 그러자 고긴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느꼈던지 마지막 기운을 내 물 위로 높이 솟구치며 온갖 힘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커다란 고기를 배 허리께에 단단히 비끄럼했습니다. 고기의 크기는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메어놓은 것만큼 컸습니다. 상어가 고기를 공격해 온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It was too good to last. Sharks! 상어를 보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I should not have gone out so far, fish. I'm sorry, fish.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작사를 내리쳤습니다. 별로 희망은 없었지만 무서운 결의와 철저한 증오심으로 작사를 내리꽂았던 겁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때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고기를 잡지 않았었다면 좋으련만. 다음날 여러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서 배 곁에 묶여있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배엔 뼈대만 남은 거대한 창새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이 곤하게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They beat me, Manolin. He didn't beat you, not the fish. No, truly. It was afterwards.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Now we fish together again. I am not lucky anymore. The hell with luck. I'll bring the luck with me. 순간 노인은 새로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바다를 상대로만 말을 하다가 진짜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1999년에 해밍웨이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요. 러시아 애니메이터인 알렉산더 페트로프가 총괄 지휘한 작품으로 유리의 물감이나 잉크를 이용해 한 장씩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온 글래스 기법으로 제작됐습니다. 20분짜리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기 위해 29,000장의 그림을 그렸고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명암의 섬세한 변화와 여백미는 셀 애니메이션에선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노인과 바다는 2017년 개봉했던 러빙 빈센트가 떠오르게 합니다. 러빙 빈센트 역시 100여 명의 화가들이 6만여 점의 유화를 그려 완성시킨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죠. 두 작품 모두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미술작품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1952년에 최초로 발행된 어니스트 해밍웨이님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로 꼽히는 노인과 바다는 1953년에 풀리처상을, 1954년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늙은 어부가 돛담배에서 홀로 4일 밤낮을 청새치와 싸운단 실과리야. 카를로스 영감의 배를 타고 이 얘기가 그럴듯한지 바다로 나가보려고 해. 다른 배는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긴 싸움을 하는 중에 그가 한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그럴듯한지 말이야. 제대로만 해내면 정말 멋진 얘기가 될 거야. 작품이 되겠지.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님이 실제로 쿠바에서 청새치 낚시를 하며 구상한 얘기인데요. 평소 사전이 필요한 글을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할 만큼 간결하면서 꼭 필요한 단어만을 사용했던 해밍웨이님은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노인과 바다를 써내려갔지만 불운과 고난에 맞서는 인간의 내면이 강렬하게 그려진 소설입니다. 거대한 물고기와 상어를 상대로 벌이는 노인의 싸움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성찰, 그리고 인간의 삶과 의지를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님은 1899년 7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사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에 자원했던 그는 총상을 입고 제대한 뒤로 기자로 활동하다가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1929년 대표작 무기여 자리꺼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이후로 작가로 명성을 날렸지만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허무주의와 반복적인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의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과대망상으로 병원에 드나들다가 1961년 7월 62세의 나이에 자살했죠.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 곁에 남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